네, 우리 암 환자분들께서 겪으시는 아주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들에는 첫째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둘째 우울장애, 세 번째로는 기질성 인지장애인데 기질성 인지장애는 우리 신체의학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기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고 흔히 선망, 혼동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면장애가 아주 흔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암 치료 방법 때문에 초래되는 정신과 문제들, 다시 말씀드리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 때문에 초래되는 그런 신경계, 정신계의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환자분들께 많이 흔한 그런 통증과 관련되는 정신과적 측면이나 개입,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정신 증상 때문에, 정신 측면 때문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 증상 때문에 신체 증상들이 악화되는 문제들도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암 환자분들께서 아주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불안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암 자체에 대한 불안입니다. 당연히 암 진단할 때 그 충격과 두려움, 공포,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 그리고 재발, 전이, 예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런 불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신체의학적인 상태로 인해서 불안이 심해지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호흡곤란이나 빈혈, 저산소증, 갑상선 문제, 전해질 이상, 통증, 이렇게 신체의학적인 상황 때문에 불안이 직접 악화된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러 약물 때문에 불안이 초래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 때문에 불안이나 초조가 심해지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좌불안석이고 공포 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원래 있던 환자분의 불안 장애가 암 치료로 인해서, 암 치료 과정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그 환자분께 불안을 초래하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유발 요인들을 최대한 조절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 면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 이런 치료들을 병행하면 많은 경우에서 불안도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에 의해서 우울장애 역시 흔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암 환자분들께서는 여러 원인들 때문에 우울장애를 많이 겪게 됩니다. 첫째는 암과 관련되어서 이런 암 치료 과정에서 신체 증상이나 또 신체 기능의 변화, 그리고 치료의 후유증, 여러 가지 그런 고통, 증상들, 그리고 예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절망과 좌절, 그리고 우울감이 있고요. 둘째는 가족에 대한 측면, 사회적인 측면, 여러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더 위축되고 좌절과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셋째는 이런 신체의학적인 상태나 여러 검사 소견 때문에 기분, 기력, 의욕, 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여러 약물들에 의해서 기분, 기력 자체가 떨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약물들에 의한 요인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런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울이 더 배가 되는 경우도 많고, 여섯 번째는 원래 있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들 때문에 암치료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런 우울장애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들을 최대한 조절하고, 또한 약물 치료와 면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우울장애도 좀 더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예, 기질성 정신장애는 기질성 인지장애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예컨대 신체의학적인 상태가 악화되면 뇌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증상까지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안 좋고 힘들면 정신도 혼동이 오고 정신증상도 초래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들 혼돈 혹은 선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께 아주 흔합니다. 특징으로는 인지기능이 저하돼서 장소나 시간, 사람에 대해서도 몰라보게 되고 착각이 있고 또 환각도 생기고 수면장애, 그리고 행동문제 등도 동반되어서 마치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선망은 암 환자분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암 환자분들의 몸이 안 좋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암이 진행되거나 의학적 문제가 악화되거나 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후에 몸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 선망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망은 치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1차적인 이런 의학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당연히 2차적인 선망도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로 이 의학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조절하고 교정하고, 둘째로는 뇌 기능을 도와주고 정신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도 투여하고, 세 번째는 주변에서 환자분을 잘 격려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혼동 선망이 흔한 문제이긴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잘 이해하고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 환자분들 대부분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불면증입니다. 예컨대 잠을 잘 들 수 없거나 잠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즉 여러 신체 증상들,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약물 요인들, 환경 요인들,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불면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면증입니다.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신다는 뜻인데,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계속 깔아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의학적 문제들이 있고 기력이 없고 또 진통제나 진정작용이 있는 약물들이 많이 투여되고 쇠약한 상태이고 침대에서 움직이기 힘들고,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잠을 많이 주무시게 되고 또는 계속 깔아앉아 계신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불면증, 과면증 이외에도 수면 관련한 여러 가지 행동 문제들이 있고 하지불안 장애,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면 장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면 이런 수면 장애 역시도 좀 더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술과 관련해서 당연히 신체 기능에도 변화가 되고 외모도 변화가 되고 감각에도 변화가 오고, 그리고 통증,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 사회적 기능 저하, 위축,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흔하게 동반됩니다. 두 번째는 항암요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오심, 구토, 탈모, 감각 이상, 이런 여러 가지 항암요법 후유증도 있고 인지기능 장애도 아주 흔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과적으로도 불안이나 우울이 심해지고, 특히 다음 항암요법 때는 또 토하지 않을까, 또 미식거리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 불안, 예기 불안, 이런 문제도 상당히 흔합니다.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와 관련해서 방사선의 특징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감각도 못 느끼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그런 방사선이 몸을 통과되는, 그러면서 방사선 치료 자체로 인한 그런 느낌과 판단 때문에 아주 불안과 두려움도 많이 겪게 되고, 그리고 방사선 자체로 인한 신경계, 정신계 후유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암 치료 방법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 방법들로 인해서 초래되는 정신과적, 이 신경계적 문제들이 상당히 흔한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잘 평가하고 그리고 조절하고 사후에도 잘 대처해야 됩니다. 통증 문제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증 역시 정신과적 개입으로 많이 조절되고 있는데,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예컨대 첫째로 과거에 아팠던 자극을 경험하고, 둘째 현재 아픈 자극을 느끼고, 세 번째로는 지금의 자극을 과거의 통증 자극으로 매치해서 느껴서 최종적으로 내가 아프구나 하는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따라서 통증 감각에는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 요소 과정이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클수록 그만큼 통증 감각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신과적인 통증 보조 약물 치료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통증에 대한 환자분의 생각, 그리고 진통제에 대한 판단, 그리고 통증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인지행동 치료, 면담 치료가 통증 조절에도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병원에서 조절되지 않는 어려운 통증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극 개입하고 그리고 잘 조절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러 신체 증상들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신체 장기들을 조절하는 이 자율신경계가 항진되고, 그래서 심혈관계, 호흡계, 소화계, 뇌순환계, 말초순환계, 신경근육계, 이런 여러 가지 신체 기능, 신체 시스템에서 변화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겪는데, 우리가 불안 스트레스를 겪다 보면은 심장이 뛰고 가슴이 쪼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도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숨쉬기도 힘들고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리고 심하면 이러다가 숨을 못 쉬고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생기고 손발도 저리고 떨리고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긴장하고 떨립니다. 바로 이런 증상들이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런 불안, 스트레스 관련 신체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들은 자연적으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은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능적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 스트레스 정도가 우리 암 환자분들에서는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 스트레스 관련한 신체 증상들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더 흔하고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서 이런 불안 스트레스 관련한 신체 증상들을 아주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물 그리고 면담 치료로 잘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